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트레이딩뷰 계정은 이제 부계정이에요. 부계정. 그래서 저는 제 본계정을 아직 그 누구에도 공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계정도 이제 이 계정 하나하고 이제 또 그 계정의 부계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레이딩뷰 본 계정 하나, 이제 유료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부계정 두 개, 그 부계정 이제 무료로 쓰고 있는 계정입니다. 제가 이제 본 계정으로 분석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뭐 자칫하면 트레이딩뷰 유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본 계정을 어떤 공개된 게시판에 공시할 때, 게시를 할 때 쓰지 않는 편입니다. 뭐 실수로 올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럴 경우 바로 삭제하는 편이고요. 자, 각설하고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월봉 차트. 원래 이제 이건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구독자들한테 조금 딱 오늘 오전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만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차트도 저거 오후에는 지우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조금 다시 그거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마운트 콕스 사태가 터졌던 참고로 지금 보이는 이 주황색 이평선은 20개월 EMA입니다. 이건 실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해 본 적이 없는 분석입니다. 실은 저만 알고 있었는데 자, 봅시다. 일단 전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자, 월봉상 20개월 EMA가 지속되는 한 상승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월봉상 20개월 EMA가 하방 돌파되면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고 특정 구간에서 매집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세력들이. 자, 그러면 정말 그랬는지 한번 확인부터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비트스탬프 차트를 쓰는 이유는 가장 오래된 거래소 차트라서 그래요. 자, 확인을 해야겠죠. 정말 그런지. 이 이평선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여기 한번,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하방 돌파된 게 언제죠? 처음으로 아래에서 음봉 캔들이 출현한 게 요때죠, 요때. 요때 보이시죠? 물론 중간 긴 꼬리로 돌파 시도했지만 결국 마감 실패하고 이제 쭉 아래에서 매집 기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럼 다시 상방 돌파된 때가 언제죠? 이때였죠. 그리고 언제까지? 2018년 11월까지 돌파는 2015년 11월 1일 날 돌파를 해서 하방 돌파된 건 2018년 11월 1일. 그럼 몇 년 동안 상승장이 펼쳐졌나요? 네, 무려 3년 동안 상승장이 펼쳐졌죠. 3년 동안.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물론 이제 고점까지는 약 2년이 걸렸고요. 고점까지는 2년, 다시 하방 돌파되기까지는 3년. 즉 여길 돌파하고 2년 동안의 상승장과 1년 동안의 이른바 추세 하락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하방 돌파되면서 이제 뭐가 매집 구간에 들어선 거죠. 매집 구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얘기가 이해되시죠? 매집기간 1년. 여기서 매집기간 1년이라는 의미는 차트가 20개월 EMA 아래에서 떨어진 2014년부터 다시 재돌파가 이루어지기 직전 달인 2015년 10월까지니까 1년 동안 아래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는 얼마 동안 11월부터 다시 재돌파가 이루어진 건 실질적으로 5월이네요. 그러면 11월부터 언제까지? 4월까지 5개월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그럼 이제 고점은 언제 작성했는지 봅시다. 저는 고점을 여기가 고점이라고 봐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여기는 고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특수한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고점이지 여기는 실은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 비트코인 선물 ETF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을 고점이었죠. 그래서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하기 좀 곤란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탈 차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쌍봉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적어보면 될까요? 매집 구간 5개월 고점까지 1년 동안 상승자 이렇게 1년이 아니죠. 고점까지 역시 한 2년 맞죠?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고점입니다. 고점. 맞잖아요. 이때 5월에 돌파해가지고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여기 뭐 물론 이제 5월에 부처빔 맞았잖아요. 그래서 약 1년,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냥 2년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5월이니까. 이때가 5월이었고 돌파한 날이 5월이었고 고점 작성한 날도 이제 4월, 5월이었죠. 돌파한 날도 4월, 5월. 이해되셨죠? 매집 기간 1년, 고점까지 2년. 매집 구간 5개월. 여기서 매집 구간이라 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개월 EMA가 하방 돌파된 순간부터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 구간이 중요하잖아요. 20개월 월봉 EMA가 하방 돌파된 지난 기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지 테스트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올라가려는, 즉 세력은 어찌 보면 선물 ETF 후재를 이용해서 더 끌어올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더 끌어올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근데 뭐 다른 루나부터 대외 매크로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생각을 다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언제 하방 돌파됐나요? 이제 정확히 보게 되면 자, 이때 하방 돌파되었죠. 마감이 2022년 4월. 그리고 이제 이때 이른바 루나 사태가 터진 시기이기도 하죠. 2022년 4월이면. 그럼 약 살짝 깼는데 어디하고 되게 비슷하나요? 보시게 되면 요때하고 되게 비슷하죠. 요때하고 이때하고 살짝 깼죠. 이때도 살짝 깼죠. 살짝. 하지만 돌파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자, 이때는 왜 떨어졌냐면 이른바 마운트 콕스 해킹 사태가 터졌습니다. 마운트 콕스 해킹 사태가 제가 알기로는 4월엔가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가 마운트 콕스 해킹 사태 터지면서 아래까지 내려와서 근데 보시게 되면 20개월 EMA를 정확히 찍고 이렇게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쭈르륵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매집 기간을, 자, 여기는 뺄게요. 여기는
자, 여기는 그냥 빼겠습니다. 요 4월은 뺄게요. 완벽히 하방 돌파 안 됐다라고 그냥 원래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완벽히 하방 돌파 안 됐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얼마 동안 벌써 이번 달까지 포함해서 얼마 동안 매집을 가지고 있나요? 네, 무려 6개월입니다. 6개월. 즉 지난 2018년보다 더 오랜 매집 기간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2018년 차트를 보면서 자,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런 음봉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음봉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20개월 EMA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2018년에 이 하락빔을 이미 어떻게 된 건가요? 루나 사태로 경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실은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저점이 되었어야 됐어요. 이 17.6K, 17.3K 있잖아요.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익스텐드 플랫 패턴의 조정값 1.618레벨 피보나치도 보시면 그냥 그어지지 않죠. 여기 보세요. 여기 3.618 레벨이 어디하고 지금 맞닿아 있죠? 3.618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3K 저점 구간에 있죠. 2.618은 어디에 지금 있나요? 2.618은 여기에 있죠. 지금 22EMA가 20개월 EMA가 20M이라고 할게 그냥 20개월 EMA가 다시 돌파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가 저점이 됐어요. 이제 제 분석이 저는 여전히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FTX 사태가 터졌을 뿐이에요. 제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건 익스텐디드 플랫 맞습니다. 단지 그냥 루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차트가 조금 얼그러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익스텐디드 플랫을 완성을 했어요. A 파동이 1.618만큼 떨어졌습니다. 실은 각설하고요. 지금 뭐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은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들어가서 자, 다시요. 잘 보세요. 매집 기간 지금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 자, 마운트 콕스 사태 때보다는 아직 한 3개월 아니 6개월 정도 부족하고 마운트 콕스 사태 때는 1년 동안 매집을 했어요. 하지만 지난 2018년에 비교해 보면 이미 1개월 정도 더 매집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FTX 사태가 없다면 이때처럼 지난 2018년처럼 딱 5개월 매집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11월 양봉이 실은 이런 양봉이 나왔어야 됐죠. 이런 장대 양봉. 어디까지 도달하는 여기까지 도달했어야 됐어요. 여기까지 3만 달러까지. 그리고 이제 돌파하는 이 20개월 EMA를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더 출현했겠죠. 양봉 하나 더 출현. 일단 이 20개월 EMA를 돌파하는 순간 그 다음 달에 봉은 무조건 양봉이었습니다. 보시면 돌파하고 장대 양봉 나오죠. 돌파 시도하고 장대 양봉 나오죠. 한 번은 저항 받는 것도 똑같죠. 한 번은 저항 받습니다. 즉 여기 3만 달러까지 한 번은 올라갔다가 이제 복마전을 걸겠죠. 자, 여기 뚫을 듯 말 듯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누구나 여기가 저항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 분석을 안 본 분들도 3만 달러 저항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직전 레벨이 여기가 되니까, 즉 이걸 만약에 쌍봉 패턴으로 보게 되면 넥라인이 3만 달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마 대부분의 손절 물량, 위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도 3만 달러에서는 다 손절을 칠 겁니다. 조금만 여기서 차트가 떨어지는 척 연기만 해도 물량 싹 쏟아질 거예요. 요 위에 물려 있는 물량까지 싹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먹고 이제 원래는 이제 요게 나왔어야 됐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분석에 따르면 이제 반감기 사이클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비트코인이 92% 이상이 채굴되어서 더 이상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거의 2014년까지, 즉 다음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중론이죠.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죠. 근데 저는 세력들이,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즉 반감기 사이클도 이용해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째 매집하고 있는데, 물론 사태가 길어져서 1년 동안 매집을 한다라고 해도 앞으로 6개월만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통 이렇게 U자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미 저점은 나왔어요. 이제 다음 6개월은 뭔가요? 다음 6개월은 이 20개월 EMA를 돌파하기 위한 이 U자형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U자형으로 이렇게 이때처럼 1년 동안 매집을 한다. 최악의 그냥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상승장을 언제부터? 당장 내년 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년 봄부터 상승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년은 이제 더 큰 경기 침체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실은 하지만, 자, 이건 20개월 EMA를 매집 구간, 그 다음에 돌파 또는 하락의 관점에서 본 분석이고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분석은, 그래서 대체 저점이 나온 거야 만 거야 요 얘기겠죠. 자,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잘 보시고요. 참고로 이건 딱 오늘만 공개하고 다시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 20개월 EMA가 돌파된 순간부터 저점까지의 퍼센테이지를 따지겠습니다. 고점이 아니고요. 고점에서 얼마 떨어진 분석은 그냥 유튜브에 차고 넘치죠. 저는 뭐 그런 분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뻔한 분석이죠. 뻔한 분석. 다 아는 분석. 자, 볼게요. 자, 이때 하락 돌파됐죠. 이때.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격 범위를. 자, 이때 하락 돌파됐고, 바닥은 여기에서 나왔네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에서 하락 돌파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볼게요. 자, 첫 하락 돌파가 여기에서 나왔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첫 하락 돌파가 됐습니다. 자, 이걸 또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이른바 반감기 저점, 저는 이제 반감기 사이클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두 번의 반감기 저점에서의 이른바 바닥 구간의 가격대를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훨씬 더 마운트 콕스 사태로 인한 조정이 나왔을 때 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볼게요. 만약에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의 이 매집 구간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실은 이미 저점은 나왔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이 A, B, C 익스텐드 플랫 패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FTX 사태가 없었다라면 분명히 이 음봉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FTX 사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 채널도 지켜졌을 거고요. 참고로 이 채널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점으로 분석했었던 두 번째 근거 중에 하나였던 이 채널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실은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2018년이 아니라 지난 마운트 콕스 사태가 일어났던 2014년 그리고 2015년 구간을 비교해 봅시다. 시기도 조금 비슷하니까. 그때는 이만큼의 가격 하락폭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가격이 얼마인가요? 14,400달러 정도 되네요. 14,400달러. 2018년을 대입시키면 여기가 되고요. 한 19K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차트는 15.5K까지 내려왔으니까 끼케야 여기죠. 즉 지난 두 번의 반감기를 대입시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게 되면 누구나 100만원만 투자해도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시고 이전처럼 2년 동안 존버를 치시면 100만원 가지고도 10억 혹은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너무 선동하는 것 같나요? 근데 직전에 그랬으니까 물론 이때는 좀 힘들었겠다. 비트코인 샀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100만원 10억은 좀 힘들 수도 있었겠네. 근데 차트는 이미 15.5K까지 떨어지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이 분석에서는 14.3K가 되는 거죠. 설마 제가 하는 분석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음 저항 자리는 확인할 수 있겠고 이 20개월 EMA가 장대 양봉으로 뚫리는 순간 이제 추세 상승장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제가 방금 제 목소리 없이 분석 올려드렸던 이더리움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기껏해야 14.4K이고 이미 15.5K가 저점일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이미 저번 주에 찍었던 15.5K가 저점일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U자형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U자형을. 그럼 이미 저점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겠죠. 이 녀석을.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봉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평선이 있을 겁니다. 그 이평선하고 아마 비슷한 가격대에 있을 거예요. 비슷한 가격대에 있을 겁니다. 이 채널 상단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채널도 그어드린 게 벌써 제 트레이딩 뷰 예전 분석 한번 가셔가지고 리플레이 한번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이 추세를 그어드린 게 벌써 1년 정도 됐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래요. 준비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는 자신이 해야 돼요. 누가 이런 준비 대신 안 시켜주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사서 여기가 잘리면,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 나가면 돼요. 기준이 명확하니까. 아,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하지만 여기가 잘리면 일단은 손절하고 튀자. 대신 이건 이제 월봉 프레임이다 보니까 월봉 꼬리가 워낙 길잖아요. 여기가 3,000달러고 마감이 6,000달러인데 100%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월봉으로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실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봉을 거의 많이 쓰죠. 주봉 또는 일봉. 그래서 주봉에서 기준을 찾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주봉에서 365주 EMA가 중요한 거였고요. 즉 저는 여기서 365주 EMA 지켜내고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루나 사태, 아니 FTX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여기 A, B, C 익스텐드 플랫 패턴, 여기 제가 벌써 1년 전에 트레이딩 뷰 한번 가서 봐보세요. 1년 전에 그어드렸던 이 추세 자체 지키고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을 실은 기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 남긴 했는데 이번 주 주봉이 혹시 다시 한번 제가 주봉상 365주 EMA를 지켜내고 다시 한번 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실은 월봉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실은 정말 좀 경험이 많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월봉. 보통의 개미들은 10분 후에 5분 후에 차트가 어떻게 될지를 원할 뿐이지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24시간 뒤에 차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선물 투자자들은 더 그렇죠. 1분 뒤에 차트 움직임이 중요하고 15분 뒤에 1시간 뒤에 차트 움직임이 중요하지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그래서 선물을 하시면 안 돼요. 선물을 왜 합니까? 비트 차트 이용, 도미넌스 차트 이용하고 다른 차트들 이용하면 편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정 생활에 충실하시면서 취미 생활 즐기시면서 스트레스 그나마 좀 덜 받고 돈 벌 수 있는데 선물하시면 패가망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코인 시장은 썩었습니다. 썩었어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선물시장 선물해라 선물해라 선물해라. 무료방이지만 그 무료방 가입 조건은 우리 레퍼럴을 통해 선물방 가입하면 무료 리딩방 제공. 그게 무료 리딩방인가요? 그냥 썩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분석 올리기 싫어요. 분석 올리기 싫은데 약간의 책임감이 조금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예전 코인판 시절부터 해가지고 저 믿고 제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상승장 때는 또 뷰를 거의 안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디에서 매도 쳐야 될지 그 부분 놓쳐가지고 실패하신 분들 많던데 정말 지금 그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은 썩었습니다. 업비트는 말도 못하고 업비트 지금 김프 보세요. 저 지금 업비트 탈출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진짜 다시 바이낸스 넘어가고 싶은데 5% 김프로 트론 사가지고 바이낸스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좀 갈라파고스에 갇힌 상태인데 각설하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충분히 바이존이 되는 거고 아마 비트 이 구간은 제가 방금 올려드린 이 구간은 바이존입니다. 이때 사면 큰 문제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기껏해 14.6K니까 그리고 이 14.6K는 월봉 관점에서 보면 직전 반감기의 고점을 꼬리로는 해치지 않는 가장 마지노선이기도 하죠. 가장 마지노선이기도 하고요. 관점을 조금 더 여기에 덧붙여 드리자면 이걸 쌍봉 패턴으로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이걸 쌍봉으로 보신다 그러면 요만큼 그대로 내려오겠죠.
만약 쌍봉으로 본다면 역시 여기죠. 이제 상승 채널이니까 점점점 저점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똥 맞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익스텐디드 플랫 패턴 관점이나 아니면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평행 채널 관점에서는 아직 유효하다. 이 채널 관점에서 보셔도 주봉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월봉으로 보니까 여기 꼬리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저는 이때 최고점 매도를 쳤습니다. 물론 이때 저 코로나 후유증, 백신 후유증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어요. 실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좀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의 트레이딩 접고 이른바 앵커 프로토콜의 USTH하고 그 다음에 디파이만 그냥 편안하게 돌렸죠. 그게 이제 이때 사단이 난 거고요. 싹 날라갔습니다. 그때 오스모시스 디파이풀에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날라가고 앵커 프로토콜에 있는 건 제가 절반은 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도 쳐가지고 거기서 한 4억 정도 날라간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날라간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이때 저점 잡은 거예요. 이때 알트들은 다 털었고 이때 비트이더 다시 또 매수했거든요. 여기 떨어지니까. 근데 주봉이 깨지더라고요. 365주 EMA가. 그래서 다 던졌죠. 최저점 매도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번 매수 들어가 보자. 14K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은 14K, 15K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FTX 사태 터지니까 이제 뭐 각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석 달이 흘러버렸고 제가 매도치고 9월에 매도 쳤으니까 석 달이 흘러버렸고 저는 가지고 있는 자금을 그 사이에 주식하고 적금하고 정기예탁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실은 시드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뭐 그냥 소액으로 하고 있는 수준이긴 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비트 1개하고 이더 10개 샀습니다. 비트 1개하고 이더 10개. 지금 좀 마이너스인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뭐 적금 하나 해지를 해야죠. 제2금융권에 들어가는 건 창구에서 해지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지금 오픈뱅킹에 들어가 있는 제1금융권 5천만 원씩 다 나눠놨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뭐 2개 해지를 해야겠죠. 이제 크게 할 생각은 비트코인 앞으로 저 크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던 고점은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이번 시즌 고점은. 여기서부터 2년 동안 달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고점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반감기 사이클도 끝났을 뿐더러 이제 이 차트가 이때처럼 이렇게 이때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준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회의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수렴 기간이 꽤나 오래된 수렴 기간이고 상방 돌파되었을 때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37만에서 38만 달러 긴 꼴이 달리면 40만 달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캐시우드도 비트코인 고점을 자꾸 이제 올리더라고. 이제 100만 달러 부르던데 캐시우드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사세요라고 자신의 투자자들한테 리포트 써줬을 때 목표가가 제가 알기로 30에서 40만 달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드리는 분석을 실제 활용해 가지고 돈을 크게 버신 분도 많이 봤지만 그냥 뭐 하루 또 흔들리고 내일 지나면 흔들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전 이더리움 영상하고 이 비트코인 분석은
정확히 12시간 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